안녕하십니까, 대상홀딩스입니다. 자, 태양금속 많이 찍었으니까 또 이제 대상홀딩스로 한번 한동 관련주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시가 12,000원 위에서 좀 시작을 했죠. 예, 자, 이제 주말은 아니고 이제 휴일에 또 대단한 일이 있었죠. 자, 예상외로 대법원이 이재명 선거법 유지 취지로 파기환송을 했어요. 예. 자, 그냥 넘어가지 않을까 생각이 되는데, 뭐 파기 자파는 거의 뭐 불가능하고요. 예, 근데 파기환송이 왔습니다. 그래서 일단 이재명 대표 사법 리스크가 다시 한번 좀 떠오르고 있죠. 자, 지지율 이건 그 전에 나온 건데 42, 한덕수 13, 한동훈 9 뭐 이렇게 나와요. 그래서 김문수 6인데 한동훈이 슬슬 좀 이제 앞서가는 그런 흐름입니다. 그게 문제가 아니라 일단은 한덕수가 일단은 조인할 가능성이 100%가 됐죠. 예상대로 5월 1일 사표를 냈고요. 오늘 대권 도전 선언을 아마 할 겁니다. 자, 뭐 이제 한동훈은 일단은 뭐 한덕수 권한대행이 훌륭한 사람이지만 이재용을 막을 수 있는 사람이 아니다. 자, 뭐 점잖은 뭐 이런 걸로 막을 수 있는 그런 게 아니고, 그리고 뭐 보복당할 가능성도 있다. 잘못되면 뭐, 그리고 단일화에 대해서는 뭐 앞선 김문수 후보하고 달리 적극적으로 고려하지 않고, 또 그리고 기득권 유지하겠다. 그런 얘기들 하죠. 왜 남의 경선판에 와서 일단 뭐 입당도 안 한 사람이 이렇게 흔들어 놓느냐, 예의가 아니다, 뭐 이런 얘기까지도 하고 있어요. 뭐 당연하겠죠. 뭐 지금 뭐 경선 진짜 그야말로 쎄 빠지게 경선해서 올라왔는데 뭐 바로 잃고 싶진 않겠죠. 뭐 원샷 경선 뭐 이렇게 해서 누구는 부전승으로 올라오고, 이거 원치는 않을 겁니다, 물론. 근데 또 안 받아들일 수도 없어요. 이제 왜냐면 이번에 정치 오늘 끝낼 거 아니잖아요. 그죠? 계속 정치 인생이 펼쳐질 텐데, 이번 대권이 아니다 싶으면 뭐 다음도 노려야 되는 게 뭐 당연히 그런 인간이라면 뭐 본능이라고 볼 수가 있겠죠. 그래서 이제 좀 조심스러운 행보, 그러나 강력한 그런 것들을 내세울 가능성은 높죠. 아직까지는 뭐 만약에 3인방이다, 뭐 이재명, 한덕수, 한동훈 뭐 이렇게 하면 3위나 4위예요. 아직 김문수가 좀 비슷하기 때문에 아직 3위가 4위라는 거. 그리고 일단은 국민의힘은 내일이죠. 내일 경선 발표가 납니다. 근데 만약에 일단 당원들 표가 그러니까 투표가 많아지잖아요. 내부 표가 많아지면 김문수가 좀 유리할 수는 있어요. 왜냐하면 이제 당내에서는 한동훈의 약점이 배신자 프레임이거든요. 찬탄의 배신자 프레임이 있기 때문에, 자, 선거인단 투표가 좀 저조했거든요. 앞전에서는. 근데 이번에 좀 강하게 들어오면 불리할 수도 있습니다. 근데 또 강하게 들어올 수 있는 게, 자, 이재명이 지금 사법 리스크를 안고 갔단 말이에요. 파기환송이 나면. 그러면 또 결집될 수도 있어요. 자, 여론조사에서는 뭐 당연히 한동훈이 앞설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뭐 중도 입장을 보였잖아요. 그죠? 찬탄을 했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뭐 잘못이 있는 정권과 일단 손절을 빨리 하고 진행하는 게 사실은 유리하긴 하죠. 근데 내부에서 보면 그게 배신자라는 거죠. 그게 그 배신자 프레임을 어떻게 이겨낼 건지가 일단 관건입니다. 근데 뭐 워낙 말을 잘하고 워낙 똑똑한 분이라 아우, 근데 토론해 보면 뭐 저도 말 잘하는 건 분명히 인정합니다. 저는 중도예요, 참고로. 중도인데, 자, 지금 대선판을 보면 솔직히 저는 마음에 드는 사람이 없어요. 자, 이재명이 빨리 클리어를 했어야죠. 그죠? 본인이 떳떳하다면 사법 리스크를 빨리 털었어야 돼요. 근데 맨날 시간 끄는 모습 보여줬다가 2심에서 어떻게 무죄가 나서 뭐 살았나 싶더니, 뭐 결국 사실 그 2심 무죄도 조금 솔직히 말씀드리면 그렇게 판사들이 서울대 나오신 판사들이 저렇게 해석을 하나 할 정도로 고개를 갸우뚱하신 분이 되게 많으셨죠. 자, 중도 입장에서 말씀드린 거예요. 자, 그런데 이제 결국은 이렇게 됐잖아요. 그죠? 대법원에서. 자, 이렇다면 지금 우리나라를 앞으로 이끌 후보는 누구냐? 저는 딱히 마음에 드는 사람이 없습니다. 전부 다 큰 결점들을, 작은 게 아니라 큰 결점들을 하나씩 달고 있어요. 적어도 하나씩. 자, 어쨌든 뭐 이재명은 물러날 생각 없다고 분명히 말했고, 국민이 판단할 거다. 그건 뭐예요, 결국은? 그럼 지금 선거 자격이 없어지는 게, 피선거권이 박탈된 게 아니기 때문에 일단 나오겠다는 거죠. 무조건 대통령 되고 보겠다. 그 다음에 막든지 뭐 어떻게 하든지 해보겠다라는 거죠. 그건 맞죠. 본인 입장에서 맞죠. 근데
자, 근데 이 국민의 입장에서는 진짜 아찔한 선택입니다. 어떻게 보면. 예. 좀 남자답게 물러나는 것도 뭐 생각을 해봐야 되지 않나. 근데 전혀 그럴 생각 없어요. 감옥 가기 싫은 거죠. 솔직히 말해서. 그죠? 만약에 이제 법이란 게 그렇죠. 그거 뚫리면요. 뭐 나중에 대장동 재판 이런 거 전부 다 불리하게 끌고 나가요. 힘을 잃는데. 판사도 사람입니다. 예. 그죠? 권력 앞에서 흔들릴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저는 조희대 대법원장이 약간의 저는 대단한 뭐 그 판결을 떠나서요. 이렇게 할 수 있다는 게 사실 이게 쉬운 일이 아니거든요. 예. 자, 아무튼 뭐 정치에 뭐 파란은 이렇지만 뭐 대단한 뭐 그런 것들이 나왔다. 이렇게 말씀드릴게요. 자, 대상홀딩스 시간이 많지가 않습니다. 예. 내일 탈락하면 끝이에요, 이것도. 그죠? 경선 내일 탈락하죠. 예. 이 사람이 창당하겠어요? 다시 나가겠습니다. 안 그런다고요. 예. 뭐 인정한다 그러고 쿨한 척하고 뒤에선 속쓰리겠지만 뭐 많이 덥겠다. 예. 뭐 이렇게 얘기할 거예요, 분명히. 예. 왜냐면 다음을 노려야 되니까. 자, 그럼 어떻게 될까요? 10,000원 깨지는 거죠. 내일 탈락하면. 근데 오늘은 그 결과를 알 수가 없잖아요. 그리고 지금 돌아가는 판은 한동훈이 좀 더 유리한 판으로 지금 돌아가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 더 유리한 그런 스탠스를 취하고 있다라고 좀 봐야 되겠죠. 자, 뭐 저는 뭐 특별히 뭐 예상을 하진 않을게요. 저도 뭐 예상을 하는 바는 있지만 뭐 제가 특별히 말씀드리진 않을 텐데 어쨌든 경선 통과하면 시간이 별로 없다라는 거예요. 자, 이제 5월 3일이 이제 발표잖아요. 내일 휴장입니다. 5, 6일 휴장이에요. 자, 7, 8, 9. 적어도 제가 볼 때는 금요일이나 토요일 이전에 뭐 한덕수 권한대행이 오늘 이제 출사표 던지는데 합의를 해야 돼요. 둘이 따로 나가는 건 의미도 없습니다. 분명 한덕수 권한대행도 그렇게는 안 해요. 자기가 창당하거나 무소속으로 혼자 끝까지 대선 레이스 완주 안 합니다. 절대로. 무조건 단합을 시도해서 자기가 지지율 앞서고 될 것 같으면 하겠다고 이렇게 협의할 거고 내가 좀 딸리는구나. 지지율이 안 되겠다. 그러면 전폭적으로 지지한다. 이렇게 하고 이제 퇴장하겠죠. 이럴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요게 또 변수가 될 거란 말이죠. 결국은 한동훈은 김문수와의 싸움보다 한덕수와의 싸움이 더 어려울 거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어요. 김문수 이기는 것보다 한덕수를 이기는 게 훨씬 어려운 과제다. 이렇게 보겠습니다. 김문수 이기면 반영하는 시간이 며칠 없죠. 7, 8일? 그 정도밖에 없어요. 이틀밖에. 결승 가는 거. 근데 결승 가는 건 의미도 있죠. 향후를 보면. 근데 주식은 그딴 게 없어요. 자, 재료 소멸되면 꽝입니다. 바로 하한가요. 그렇게 되면. 자, 뭐 하한가 안 가더라도 거의 뭐 그렇게 근접을 하겠죠. 이 큰 회사니까 그래도 대상원익스는. 그리고 뭐 14,000원 돌파죠. 일단 붙으면. 그리고 만약에 김문수를 잡고 올라갔는데 한덕수가 한동훈 네가 낫다. 대선 네가 끌고 가라. 밀어주겠다. 이러면 이제 자연스레 여기를 넘게 됩니다. 왜? 이재명 사법 리스크가 터졌기 때문에 더 가중될 수 있어요. 폭발력이. 그러면 이제 바로 이제 대상홀딩 여기까지는 모르겠어요. 옛날 신고가까지는 모르겠고 윗꼬리 부분들은 다 먹어간다는 거죠. 최근 52주 신고가까지는 너끈하다. 이렇게 분석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정치인 관련주들 매매하시는 분들 상당히 많으실 겁니다. 뭐 대선이 됐던 뭐 총선이 됐던 그리고 새로운 뭐 어떤 정치적 인재가 떠올랐을 때 굉장히 거론이 많이 되죠. 자, 인맥 관련주도 있고 정책 관련주도 있는데 또 정치인 관련주들이 또 폭등하면 굉장히 폭등을 합니다. 반면에 또 떨어질 때는 굉장히 무지막지하게 떨어지는 경향들이 있죠. 그리고 한번 추세가 꺾이면 상당히 오랜 동안 고생하는 경우도 많은데 자, 정치인 관련 매매해서 제가 두 가지 무료 혜택을 좀 안내해 드릴게요. 자, 실시간으로 매수 매도 포인트 관리해 드리고요. 그 히든 정보들 그리고 주가 일반 뉴스에 나오지 않은 뉴스들 그 기업 개별 자료들 있죠. 이런 것들 챙겨 드리는 텔레그램 방이 있습니다. 일로 초대를 해 드릴게요. 이 방에서 근데 그것만 하는 게 아니라 시장 주도주들 그리고 급등주들 매매 가이드까지 함께 해드리고 있습니다. 이게 더 중요해요. 어떻게 보면. 자, 그리고 여러분들 최근에 제일 좋아하시는 무료 추천주 제가 챙겨 드릴 텐데요. 자, 제가 작년 하반기부터 이제 함께 하면서 뭐 많은 종목들을 추천을 했습니다. 추천하는데 아직 손절 종목이 단 하나도 없어요. 정확한 매수 포인트를 드리면서
제가 전부 다 수익 매도를 하고 있습니다. 자, 뭐 앞으로도 계속 그럴 가능성이 좀 높다고 봐요. 보통 평균적으로 저는 4주 정도 잡고 하고 있고요. 뭐 2주 만에 끝나는 경우도 있고요. 또 더 가는 경우도 있습니다. 한 6주. 그거는 이제 더 많이 올랐을 때요. 평균적으로 5, 60% 이상 수익을 내고요. 뭐 추세 돌파하면 110도 나오고 330도 나오고 그렇습니다. 참고하시면 됩니다. 뭐 20 이렇게 나온 거는 이건 단기죠. 2주 안에 끝내는 거. 아닐 땐 바로 또 짧게 수익 실현하고 나옵니다. 자, 이렇게 하는데, 자, 여러분들 제가 이 두 가지 무료 혜택 챙겨 드릴 텐데, 저한테 문자 한 통 주시면 편안한 마음으로 주시면 돼요. 제가 챙겨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010-8011-0017이고, 자, 여기로 정치인 관련 주니까 정치, 이렇게 문자만 보내주세요. 편하게. 그럼 제가 이 두 가지 무료 혜택 챙겨서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